경북 김천에서 특이한 미라가 발견됐다는 제보 한 통. 제작진, 제보자의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향했다. 할아버지 산소를 살피던 중 특이한 미라를 목격했다는 제보자 이재범 씨. 최근에 보게 되신 게 어떤 미라예요? 우한관계로 산소를 가게 됐고요. 할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놀랐던 건 할아버지도 아니셨고 그다음에 시신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산소에서 발견된 미라. 그렇다면 십수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던 그 미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1945년 경상북도 김천. 이번에 어느 쪽으로 가세요? 히로시마에 있을 것 같아. 이번에 가서 일 마치고 어쩌고 하려면 꽤 오래 머물러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바쁘시다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꼭 챙겨 드시고요. 당시 제보자의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유례없는 원자폭탄 투하가 결정됐고 도시 하나가 그야말로 초토화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김천댁! 김천댁! 아이고 일본에! 아이고 그건 뭐라 그러더라?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글쎄 많이 죽었다네요. 어디서 떨어진 거래요? 언제 그런 거예요? 어제 아침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대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일본 땅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제보자의 할아버지. 가족들은 결국 그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유해나 시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품이라고 해서 기어코 넣은 게 국그릇하고 밥그릇하고 소재 원단하고. 시신의 행방조차 찾을 길 만무했던 제보자의 가족. 결국 그의 유품만 몇 가지 넣어 가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할아버지는 가족들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다. 다음 주가 아버지 제사제. 이번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산소 한번 댕겨올까 생각 중이다. 아이 진짜 시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굳이 뭐하러 가려고 그러세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못 찾아뵌 지 꽤 오래됐다. 언젠가부터 가슴 쪽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제보자의 아버지.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야 말았다. 여보.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아버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는데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던 제보자의 아버지는 결국 그날 밤 숨을 거두고야 말았다. 제보자의 누나 미숙 씨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한참을 쫓기다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미숙 씨. 그 순간 그녀가 본 그 사람은 바로 미숙 씨의 할아버지였다. 꿈에 자꾸 어떤 분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할아버지란 생각도 못하고 왜 엉뚱한 분이 저의 꿈에 나타나나 싶어서 저는 그냥 계속 넘겼습니다. 불행의 시작을 암시하는 경고였을까? 하지만 재범 씨 가족들은 그저 무심히 지나쳐가고 있었는데 그날 재범 씨는 아무도 없던 도로 한복판에서 그대로 사고를 내고야 만다. 같은 시각 불행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건강하시던 어머님의 갑작스런 발작. 중풍이 심하게 오셨습니다. 네? 중풍이요? 이제 하반신 쪽은 못 쓰시는 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을 덮쳐온 병마. 이렇게 제보자의 집안에는 알 수 없는 우환들이 계속 이어졌고
하지만 대답은 별내용 오히려 아니었죠. 가까운 곳에 네.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괜찮으시고? 안 좋으세요? 아우 큰일이네. 혹시 산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산소요? 조상의 산소를 살펴보라는 지인의 말. 결국 재범 씨 가족은 산소를 이장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게 뭐지? 뭔데요? 할아버지의 산소를 파내려 가던 중 나온 밥그릇. 그것은 가묘를 만들 당시 할아버지의 시신 대신 매장했던 고인의 유품이었다. 그렇게 6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할아버지의 흔적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고 산소 이장 작업은 한나절이 넘도록 계속 이어졌다. 재범 씨 가족들 할아버지의 산소 자리를 한참 파내려 가던 바로 그때 뭐지? 땅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세 사람. 믿을 수 없는 광경 하나를 목격하게 되는데 뭔데? 촬영본이 있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시신 한 개. 하지만 사람의 시신이 아닌 실제 사람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정교하게 깎아놓은 목각인형 시신이었다. 하지만 정작 제보자 가족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다른 데 있었다. 이상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 다리 쪽이랑 저 가슴 쪽에만 물이 차 있네. 발견된 시신에 물이 차 있었던 부분은 가슴과 하반신 쪽. 폐 질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중풍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재범 씨의 어머니. 이 두 분의 병력과 너무나도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다. 물심과 어머님 덕심과도 연관이 있나요? 저희가 추정할 때는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폐가 나쁜 것도 역시 연관이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건데 60년 세월 동안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목각인형 시신의 존재. 과연 누가 넣은 것이었을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어머님, 아버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봐서는 할머님이 그 당시에 너무 억울하게 남편이 한국에 못 돌아왔으니까 유해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만들어내신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시신을 만들어 넣었다? 그렇다면 그 목각 인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영상을 확인하던 전문가에게 제작진은 뜻밖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한 건밖에 없을 만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 처음 경험을 했는데요. 하반신에 그 나무를 사용하고 이제 머리 부분만 저 사람의 머리를 쓰고. 사람의 머리? 뭐라고요? 사람의 머리, 실제 사람의 머리. 실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시신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무 조각이 아닌 실제 사람의 인골이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시신의 머리 부분은 누군가 머리카락까지도 정교하게 붙여놓은 모습.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지역이나 뭐 시대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이제 나무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헝겊이나 볏짚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수의를 입혔던. 그것은 이제 그 후손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것에 그 격을 다 갖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뭐 지극정성의 마음이라고 할까? 남편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할머니께서 만들어 놓은 할아버지의 가묘. 그런데 왜 60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다시 가족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걸까? 서운하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벌초를 하러 가도 아버님 쪽에 신경을 많이 썼지 할아버님 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해도 앞으로는 할아버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할 거고 60년 만에 가족들 기억 속에 되살아나신 할아버지. 제보자 가족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이제 편안히 눈 감았을 고인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빌어본다.